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6월 7일 수요일 주화롱쌤의 마감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일부 대형 주들의 조정이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옵션 만기일이 내일인데요. 어떻게 끝날지 한번 예측해 보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소송전에 걸린 현대차, 기아차가 쭉 하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급등이 전일 나왔었는데요. 테슬라 급등을 따라가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또 급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해외 시장부터 잠깐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해외 시장은 나스닥이 여전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0.36% 상승하면서 최근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5월 달부터 시작된 상승세를 6월까지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상승 이어 S&P 500도 0.24% 상승, 그 다음에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좀 소폭 하락했다가 일단 플러스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나스닥과 S&P 500에 비해서는 좀 다소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가장 강했던 기술주 중에는 테슬라가 있었는데요. 테슬라의 어떤 미래 비전을 발표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나서 최근 주가가 221불을 돌파를 하는 모습, 어제는 221.91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가 221.31로 1.7%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종고점 드디어 조금 답답했었던 200불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뒤늦게 기술주들의 상승세에 합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국내 관련주도 같이 동반 상승했기 때문에 당분간 2차 전지 관련주들과 테슬라의 상승이 좀 더 강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긴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진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음, 0.33% 오늘 하락하면서 오늘은 1303원 80전으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1340원대를 돌파를 하지 않고 조금 이제 박스권에서 하단부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내로 넘어와서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는 코스피가 오늘 보합권에서 살짝 플러스 나는 0.01% 상승하면서 2615.60으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좀 강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시총 상위주들 좀 상승을 해주면서 코스피와는 좀 다르게 1.2% 상승하면서 880.72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작년 10월달 그리고 연초의 하락 부분에서 최근 코스닥이 5월달 하락 부분 좀 크긴 했습니다만 재차 880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한 상승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자, 코스닥이 상승했는 반면에 코스피는 좀 하락하긴 했죠.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급 잠깐 살펴보시면요. 자,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2,590억 매도,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많은 양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399억 매도했고요. 기관들만 3,483억 매수하면서 그 다음에 시장이 빠지는 것을 좀 방어를 해줬고요. 코스닥은 강했었는데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2,057억 매수를 해줬고요. 기관도 592억 매수, 개인만 2,239억 매도하면서 개인만 좀 매도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매수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빠지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시장의 전반적인 모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0.9%, 98%, 약 1%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예전에 나왔던 선물옵션 만기일 날 보면은 굉장히 그 전에도 보면은 큰 폭의 하락이 2월 달도 있었고 12월 달도 있었고 그 다음에 4월 달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위쪽에서 방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게 우려했던 대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0.64% 하락 마감되긴 했습니다만 10만원대를 견고하게 지키면서 10만 8천원으로 끝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고요. 오늘 시총 상위주들 중에 대부분이 상승을 하긴 했고 예상외로 좀 강한 모습이 보이긴 했는데
현대차와 기아차가 좀 강하게 얻어맞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 요번에만 나온 것은 아닌데 또다시 뉴욕시에서 대규모 소송전에 휘말리다 보니까 관련 주가가 힘을 못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29% 하락하면서 19만 6,400원, 20만 원이 깨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기아가 좀 더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87% 하락하면서 8만 2천 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장중에는 5.9%, 약 6%까지 밀리면서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의 어떤 이런 금일 하락에는 이게 뭐 하루 이틀에 있었던 얘기긴 아니긴 합니다만은 2022년도였죠. 6월 달에 10대 절도범들이 기아차를 표적으로 삼으면서 기아차를 훔치는 영상 유튜브에 올리면서 문제가 됐고 이것이 급격하게 번지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자동차들을 절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뉴욕시가 얘기하는 그런 것같습니다. 현대차가 그리고 기아차가 도난당하기 쉬운 차량을 판매를 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표적이 더 많이 되었었는데요. 차량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뭐 이걸 꼭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법적 어떤 구속력을 가진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고객의 안전,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추세인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현대차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공공의 어떤 자산을 훼손했다. 뭐 그런 도난 당한 차로 뭐 사고 나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어떤 물건들이 훼손당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또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뉴욕시에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긴 했는데 자동차 메이커들은 그렇죠. 2021년 2년 전에 벌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조치를 했고 올해만 하더라도 약 한 800만 대 이상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을 했고 또 도난 방지 자물쇠를 구매할 수 있는 비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안 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건 소송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주가 상승했던 것을 좀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좀 와 있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악재를 맞은 그런 모습이긴 하고요. 뭐 물론 앞서서 샌디에고, 뭐 볼티모어, 뭐 클리블랜드, 뭐 시애틀에서도 여러 차례 소송을 했습니다만은 크게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겠는데 요번에 또다시 이제 부각이 되는 모습이라서 단기적으로는 악재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가가 최근에 5만 9천 원대에서 연초에 9만 원대로 약 한 90%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상승에 대한 조정 구간을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들은 좀 상승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1.68% 상승하면서 종고점 62만 9천 원을 도전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LG 화학도 오늘 3.18% 상승하면서 74만 6천 원, 삼성 SDI도 오랜만에 2.51% 상승하면서 73만 5천 원으로 상승을 했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0.26% 상승 마감됐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상승세를 유지를 하면서 38만 5천 원, 1.32%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상승세가 좀 컸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다행히 50만 원선을 깨지 않고 재차 상승을 오늘 급등을 하면서 66만 2천 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정고점인 82만 원에 도전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왔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4.85% 상승하면서 27만 원으로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해외 종목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1.7% 상승하면서 221달러로 마무리가 되는데 미국 시총 7천억 달러를 돌파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배터리 소재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보조금에 대한 어떤 실적 반영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관련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한 상승세를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여전히 뭐 강한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좀 특이하게 개인들은 2차 전지주를 좀 매도를 하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됐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그다음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매수를 하는 모습이 좀 보이면서 좀 상반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고점 잡으신 분들에 대한 아니면은 뭐 60만 원, 70만 원권에 매수하신 분들이 차익 매물이 좀 실현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뭐 많은 종목들이 재차 오늘 상승을 했는데 뭐 인기 있는 종목들, 강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지금 예정돼 있고 올 여름에 무조건 방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에 따라서 육개주가 좀 부각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소금, 아무래도 이제 바닷물에서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소금이다 보니까 소금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인상가가 오늘 28% 급등하면서 2,550원으로 상승 마감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죽염을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관련주로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뉴스에 따르면은 최근 소금 가격이 2배 이상 인상이 되었고 조금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소금을 1년치, 2년치 사놓으신다는 분도 있는 그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대상홀딩스도 관련주로 연결되면서 오늘 7.5% 급등하면서 7,880원으로 마감되었고요.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6개주로 엮이면서 오늘 5.75% 상승하면서 1,471원으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밖에 뭐 풍력 관련주, 태양 관련주도 아리백 정책으로 인해서 오늘 잠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동국 SNC가 3.26% 상승하면서 4,440원으로 마감되었고요. 유니슨이 상한가 가면서 30% 급등한 2,210원으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니까 내일도 크게 상승보다는 뭐 보합권이나 그런 모습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분간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열어놓으시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밤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